Fly me to the moon. Let me play. 원석 감독님. 정말 일이 잘 되시나 보네요. 자세가 달라지셨어요. 이렇게 보석을 주렁주렁. 이거 천주교. 이거 천주교. 성당. In other words, 아니 근데 원석 감독님 좋은 소식이 있으시대요. 직접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성당을 열심히 다녀갖고 네. 매일 성당에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네. 드라마를 들어가게 됐어요. 제목이 뭐죠? 이혼 보험이요. 어떤 개인의 욕망이 거기에 담겨 있나요? 아니요, 저희 와이프의 욕망일 거예요. 네, 저희는 결혼 기념일을 한 번도 이렇게 뭘 한 적이 없어요. 와이프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라고 그래서. 진짜 이거 진짜. 네. 근데 사실은 이제 프리를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프리를 시작하면 어찌됐건 되게 바쁠 텐데도 불구하고 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쩐 일로 나오신 건지. 제가 알다시피 네. 미제래. 헐리우드 트렌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드라마도 하겠다. 뭐 이것저것 이제 뭐 우라카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 참고 레퍼런스? 레퍼런스나 뭐 이런 거 참고를 찾으려고 이제 외국 영화, 미국 영화들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요새 되게 핫한 영화를 찾게 됐어요. 예. 오. 저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서 네. 이 방구석에 여러분들과 같이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그 자, 영화 여러분, 네. 우리 이원석 감독이 현재 열심히 우라카이 하고 있는 야, 표절이라는 얘기잖아. 아니야. 참고한다. 이거 그러니까 네. 자,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영화예요. 7월 12일 날 대박 날 영화 플라이 투 더 문. Fly Me to 투 the 더 Moon. 문. 폴라이 미 투 더 문. 제목이 바뀌었네요. 제목으로 바뀌어. 원래 이 제목인데. 근데 왜 플라이 다시 할게요. 7월 12일 날 개봉하는 영화. 네, 이 영화 때문에 왔어요. 플라이 미 투 더 문. 네. Give me go, no go for launch. We have liftoff. The whole world will be watching. We need to shoot the backup version of the moon landing. You mean to fake it? What? Going around the corner, we'll see you on the other side. 2. And action. 이 영화 대박이에요. 네. 근데 정말 저도 이 작품 진짜 기다려왔거든요. 근데 근데 이원석 감독, 뭐 쓰신 거예요? 이제 맞네. 그걸 왜 쓰신 거예요? 저도 이제 달나라 여행을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달나라 여행을 가고 싶어서 뭘 한 건데. 셀러문. 세일러문. 아. 네, 아무튼 저도 이 작품을 진짜 기다려왔었는데요. 네. 이원석 감독님은 이 영화의 어떤 점에 꽂히셨을까? 또 이 궁금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미디. 그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음모론. 왜 음모론 중에서 제일 1순위가 그거잖아요. 인간이 달나라에 갔냐 안 갔냐. 그럼 난 궁금한 게 그거예요. 감독님은 음모론이에요? 아니면 그냥 믿는 거예요? 음모. 난 둘 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약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오. 달나라 간 것 같아요. 같아요. 올여름 7월에 개봉하는 7월 12일. Fly Me to the Moon은 이제까지 현존했던 영화 중 가장 뛰어난 과학 영화임을 지금 증명한 겁니다. 그죠. 이원석이 인간은 달에 갔을지도 모른다라는 긍정회로를 들리기 시작하게 만들었던 영화라는 점에서 설득이 된 거잖아. 설득이 된 거잖아. 맞아. 보다 사실은 이게 개봉 시기가 되게 좋아요. 올해 굉장히 그 우주 이슈가 많았었죠. 올해가 바로 아폴로 11호 발사 55주년이기도 하고 그 나사와 보잉사의 그 우주 캡슐 스타라이너 그리고 이제 중국의 탐사선 상어 6호 그래서 인간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달의 뒷면을 갔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우주 이슈로 가득한 그런 해였기 때문에 Fly Me to the Moon 오늘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죠. 플라이 미 투 더 문의 이야기는 냉전이 심화되고 있던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관 중의 하나인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출발합니다. 1960년대 후반 나사의 사정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소련이 1957년에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불이 붙은 미국과 소련의 우주 탐사 경쟁은 케네디 대통령이 의기양양하게 We choose to go to the moo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10년 the 안에 other 달에 thing. 사람을 보내겠다고 호언장담한 것이 1962년이지만 60년대가 끝나가도록 나사는 아직도 달에 사람을 보내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달 착륙에 성공하는 것은 대단히 낭만적이면서도 미국이 인류의 가장 앞쪽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진보하고 있다는 증명 같은 일이었죠. 그래서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미션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영화 플라이 미 투 더 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화가 엄청 스타일리시해요. 물론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건들은 모두 창작된 것입니다. 뉴욕에서 제일 잘 나가는 마케터로 필요하기만 하다면 남극에서 냉장고도 웃돈 얹어서 팔아먹을 수 있는 마케팅 능력자 켈리 존스입니다. 잘 나가고 있던 그녀에게 닉슨 정부의 핵심 요원이 접근하죠. 국민들의 관심이 차차 식어가던 달 탐사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핫이슈로 만들기 위해서 그녀의 마케팅 능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따위는 전혀 가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점은 미국 정부와 매우 궁합이 잘 맞았죠. 하지만 달 탐사 프로젝트의 발사 책임자 콜 데이비스하고는 영 합이 맞지 않았습니다. You're the killer from Manhattan. 깐깐한 원칙주의자인 콜 데이비스의 눈에 마케팅 전문가랍시고 닥치는 대로 거짓말과 쇼를 난사하는 그녀는 성스러운 임무에 끼어든 이질적인 존재였고, 철저한 성과주의자인 켈리 존스의 눈에 콜 데이비스는 융통성 없는 꼰대였죠. 하지만 원래 화학작용, 케미스트리란 전혀 다른 두 물질이 만날 때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성공적인 달 착륙 말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미션은 절대로 실패해서도 안 되고, 만에 하나 실패하더라도 그걸 절대로 들키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이 영화의 되게 재밌는 요소죠. 저 실패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이들은 백업 플랜을 세우게 됩니다. 달 착륙이 실패하게 되더라도 전 세계에 우리는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말이죠. You mean to fake it? 네, 쇼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쇼의 적임자는 Places everyone look sharp. 당연히 켈리 존스였죠. And action. 스칼렛 요한슨과 채닝 테이텀이라는 두 거물 배우가 출연한 플라이 미 투 더 문은 달 착륙 음모론을 정면으로 다루면서 현실과 픽션을 교묘하게 섞어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로 만들어낸 라이트 드라마입니다. 이 영화가 품고 있는 이야기와 메시지들은 극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원석 감독님도 굉장히 오랜만에 오셨고 하니까 저희가 이 플라이 미 투 더 문의 무지수를 한번 매겨볼까 합니다. 무지수 아세요? 아니요. 네, 전혀 몰라요. 우리 유튜브로 옮기고 나서 처음 나온 거잖아. 이게 영화 평점 매기는 로튼 토마토와 메타크리틱 있잖아요. 팝콘 지수. 그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비의 신선도를 무로 매깁니다. 그래서 무지수입니다. 네. 아 진짜 무? 갑자기 슬퍼. 자, 아 진짜 무야? 무예요. 제가 이걸 드릴 테니까. 이거 너무 짜친다. 짜치다뇨. 이거 진짜 너무 감독님. 저기잖아. 토마토 우라카이 한 거 아니야? 그건 부인하지 않을게요. 자, 어떤 점이 신선했는지 네. 우리 이제 신선도 무지수. 저는 이 작품이 그게 재밌었어요. 음모론을 다루는데 그걸 정말 적절하게 현실과 매치를 잘했다. 그게 아주 신선했다. 네, 그래서 무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밖에 못 주는 거야? 아니요, 마음대로 줄 수 있어요. 저는 그냥 무 몇 네. 개 남았어요. 저기 있는 거 다 드릴게요. 뭘로? 이유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딱 달나라 음모론 하면은 딱 그거겠구나 하고 가서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반전이 있다. 저 같은 음모론자가 가서 봤을 때 완전 커다란 반전이 있었어요. 전 더 이상 음모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 중에 가장 컬러풀한 연대를 다루는 게 1960년대인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영화가 되게 컬러풀해. 진짜 미술이 엄청나. 왠가 파스텔 색조의 느낌들을 잔뜩 살린 세트와 스칼렛 요한슨의 그 모던한 느낌이 나는 헤어나 뭐 이런 의상. 고전적인 모습 되게 잘 네, 어울리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저는 정말 좋았어요. 이 작품 그래서 좋았고 스칼렛 요한슨의 직업이 마케터라는 것도 너무 신선했습니다.
이게 너무 야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인마. 미안해. 아니 왜? 아니 사과도 괜찮고 다른 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오징어 같이 생긴 무를 여기다가 되게 짜네. 되게 짠다. 무비 지수라서 뭐라고. 이거 고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아니 영화를 칭찬하면서 사과 지수를 얘기할 순 없잖아. 우리가 뭘 그러니까. 사과해. 그렇구나. 짧았어 내가. 죄송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역시 배우들 보는 맛이 있었다. 처음에 그건 조합이 우리가 한 있는데. 얘기고. 근데 거기서 감독님은 스칼렛 요한슨을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채닝 테이텀. 왜냐하면 그 채닝 테이텀이 알려지게 된 작품이 바로 그 스텝업인데 그쵸. 스텝업의 부제가 이제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였잖아요. 그 거의 없다 영상에서도 보셔서 느끼시겠지만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의 로맨스라는 점에서 저는 스텝업이 떠올라서 근데 사실 저희가 오늘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이 무지수를 매긴 건데 이게 원래 5개 만점이에요. 근데 벌써 4개가 나온 거예요. 감독님 최근작이 별 몇 개였죠? 안 봤어요 아직도. 아직도 안 봤어요? 저 진짜 안 봐요. 말씀드려줄게요.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카톡으로 따로. 예전에도 사실 이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관련해서 음모론을 다룬 작품들이 꽤 있었어요. 그쵸. 그런데 거의 뭐 다큐나 굉장히 전극 위주의 진지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플라이 미 투 더 문은 코미디를 결합해서 그게 저는 굉장히 신선하긴 했거든요. 어떻게 제작이 시작됐을까요? 사실 이 영화는 그 주연 배우인 스칼렛 요한슨이 제작자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걸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프로듀서 제작자인 키넌 플린은 달 착륙이 헐리우드 스타일로 만든 가짜 영상이라면 어떨까라는 발상에서부터 이제 이 영화를 시작을 했고, 스칼렛 요한슨도 재미있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합류를 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제작에만 참여를 할 생각이었는데 이 완성된 대본을 보고는 이 주인공 켈리 존스에게 완전히 매료돼서 내가 직접 주연을 맡겠다라고 나섰다고 하죠. I wasn't initially planning on developing this to star in, but the script was so undeniably great, I kind of couldn't let anybody else act in it. 저는 왜 스칼렛 요한슨이 켈리 존슨이라는 인물을 왜 했는지 이해할 것 같아요. 난 자기가 제일 잘하는 연기를 했어요. 되게 모던하고 되게 입체적인 캐릭터. 그러면서 되게 세련된 코미디를 가미하는. Action. We should have gotten Kubrick. 스칼렛 요한슨이 제일 좋아했던 영화가 로스트 인 트랜슬레이션. 그래서 보면은 되게 무덤덤한, 그렇죠. 되게 드라이하면서 근데 되게 그 안에 휴머가 있는. That's good. 그러니까 코미디를 되게 세련되게 하는 배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영화에서 너무 코미디를 세련되게 했어요. 이 영화를 연출한 그렉 버렌티 감독도 스칼렛 요한슨이 점 찍은 감독이라고 하던데요. 예, 그렉 버렌티 감독은 TV 드라마 감독으로 유명해요. 넷플릭스 시리즈인 너의 모든 것, 그다음에 드라마 리버데일의 제작을 맡아 되게 이렇게 인기를 끌었고 DC TV 시리즈의 책임 프로듀서로 활동한 그야말로 드라마 쪽에서는 되게 그 다양한 작품을 한 감독이고요. 특히 작품 안에서 캐릭터 간의 감정을 조화롭게 만드는 능력이 탁월한 감독으로 헐리우드에서도 알려져 있고요. Greg really kind of gave, us freedom to really play with it, and as long as we were staying in the pocket of like these characters and creating, friction between the two of them. He's got a great, sense of comedic timing and just timing in general. Mounting a movie of this size is kind of like shooting a rocket to the moon. 사실 처음에 이 감독이 이 영화를 제안받았을 때 바쁜 스케줄 때문에 장편 영화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대요. 고사회 때 처음에 지금 천박 돈박 가릴 때가 아닌데 자꾸 다시 할게. 우리나라 시장의 감정을 이입해서 갑자기 저거가 막 분노해. 버런티 감독은 엄청난 우주 덕후였고 이 대본 안에 있는 이 캐릭터 간의 상호, 관계 이런 드라마에 또 재미를 느껴갖고 결정하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책 자체가 본인이 연출하기에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네요. 스칼렛 요한슨이 전화 왔잖아. 그것도 크고. 그쵸. Tang, the energy breakfast drink chosen for Apollo astronauts on their trip to the moon. Because you have an Apollo pin and only astronauts get this. I cannot accept that. They will shoot you. 이 영화에서 스칼렛 요한슨이 연기한 켈리 family. 존스는 나사에서 고용된 진짜 활달한 성격 광고 마케터인데
요즘 MBTI로 얘기하면 딱 파워 E 성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켈리 존스는 달 착륙의 실패를 대비해서 가짜 달 착륙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는 마케터인데요. 그러니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발사 책임자 콜 데이비스와 계속해서 충돌하는 역할입니다. 자, 어차피 달 못 갈 테니까 이제 벗을까요? 뾰로롱. 이거 붙어 있는 거 같지? 왜안 떨어지지? 형, 그거 상장법사야 내가. 그거 벗기려고 하면 더 쪼이는 거 알지? 손오고.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 켈리 존스는 크리에이티브 마법사, 또 브랜딩 천재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규칙을 어기는 것도 말하지 않는 Probably don't remember me, but you spoke at my sophomore year of college.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인데 스칼렛 요한슨이 능청스럽게 연기를 굉장히 잘했고 스칼렛 요한슨이 이전에 이런 연기를 했던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이 캐릭터 있잖아요. 이거 자칫하면 되게 오바스러울 수 있거든. 첫 등장부터 분장하고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정말 톤을 되게 잘 잡은 것 같아요. Lucky that my water didn't break in there. Oh, God. Hi, Ron. 우리에게 블랙 위도우 캐릭터로 익숙한 스칼렛 요한슨은 아역 배우 출신으로서 성인 배우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SF 영화 아일랜드에서 1인 2역. 맞아. 영화 좋아. 그때 되게 확실한 각인. 각인을 해줬죠. 그리고 내 인생 영화 사랑은 통역이 되나요? 사랑도 통역이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인생 영화인데 제목이 잘 기억이 Lost in Translation. 영어로는 알아요. 오케이. 근데 정말 매치 포인트에서도 너무 맞아, 매력적으로 너무 좋았어. 연기를 잘했어. 진짜 너무 다양한 작품에서 연기력을 인정받다가 2012년 헐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스칼렛 요한슨이 우리나라에서는 블랙 위도우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우리 그 방구석 일렬에서도 했었는데 결혼 이야기. 그다음에 저도 너무 좋아하는 영화인데 조조 래빗에서 조조 래빗. 정말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하기 때문에 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과 여우조연상 후보에 동시에 오르기도 했던 헐리우드의 대표적인 연기파 배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저희가 앞서 살짝 얘기하긴 했는데 미술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의상. 여기서 스칼렛 요한슨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 60년대 패션이 정말 캐릭터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노란 이태리 타월 같은 옷도 컬러가. 스칼렛 요한슨 입으니까 너무 매력적으로 나와요. 맞아. 저는 이 스칼렛 요한슨의 연기도 굉장히 좋았지만 그 정반대 캐릭터를 연기한 채닝 테이터. Miss, you're on fire. Very original. No, I do not want to stop, drop, and roll with you. No, your book is on fire. Oh, so you're gonna lie? It's called selling. We're not lying to the customer. We're changing the way they think. No, it's called lying. If you fake this mission, everything that we have sacrificed will have been for nothing.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스칼렛 요한슨이랑은 다르게 슈퍼 아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이 캐릭터는? 채닝 테이텀 연기한 콜 데이비스는 원리 원칙을 중시하는 달 착륙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이 임무가 그 자체가 되게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콜과 켈리는 두 사람이 같은 목표를 갖고 있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너무 다른 거죠. 여기에서 이제 드라마가 벌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채닝 테이텀 캐릭터는 사실 영웅주의적 서사에 길들여질 수 있는 캐릭터인데 존스라는 캐릭터가 완벽하게 잡아주면서 되게 이 영화의 어떤 재미를 극대화시키는 것 같아요. 뭔가 뻔한 그런 캐릭터가 될 수도 있는데 채닝 테이텀이 굉장히 캐릭터를 잘 살려서 연기해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 생긴 게 연기 같잖아, 뭐. 맞아, 이 말이 정답이다. 블록 게임 같은 거 할 때 나오는 되게 고지식한 캐릭터 얼굴 모양하고 똑같아. 이게 채닝 테이텀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신의 존재를 알리게 된 건 뭐니 해도 스텝업이었고요. 그 춤 실력 하나로 모든 걸 평정하는 힙합 반항아 타일러 역으로 큰 인기를 끌게 됐는데요. 이후에 매직 마이크, 21 점프 스트리트.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몸 좋고 쾌활하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영화들을 거치면서 큰 인기를 끌다가 폭스캐쳐 이후부터는 뭐 타란티노와 헤이트풀 에잇 같은 작품들도 다양하게 작업을 하면서 이제 연기적인 면에서도 호평을 받기 시작했죠. 채닝 테이텀은 단단해 보이는 외모, 이미지 때문에 실제 군인, 경찰, 운동선수 역할을 진짜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의 콜 데이비스처럼 융통성 없고 자기 신념이 강한 역할에 채닝 테이텀만한 배우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나사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과학자도 있지만 공군이나 이런 군인들이 되게 많거든. 그런 면에서는 되게 찰떡으로 맞는 어떤 느낌이 있지요. 그리고 이분이 전직
파일럿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Missions in Korea. I flew 52 missions in Korea. 감독은 근데 왜 이 영화에서 이토록 다른 두 캐릭터의 만남을 그려내고 싶었을까요? 사실 그냥 비슷한 성향의 어떤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쭉 가는 걸로 해도 재밌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죠. 어찌됐건 이 영화가 보여지는 시대의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당대적인 생각들하고 이렇게 만나야 되잖아요. 모든 영화는. 그런 면에서 켈리는 되게 결과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처럼 보이고, 콜은 그것이 아니라 과정이 어떻게 공정하게 잘 이루어지고 올바르게 가느냐를 중요시 여기는 이 두 사람이 서로 인류가 달에 간다라는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속에서 어떤 것이 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순간 이 영화는 1960년대 이야기가 아니라 2025년 이야기 같거든요. 맞아. 누나 얘기를 들으니까 요즘의 미국에게 던지는 엄청난 화두의 영화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되게, 나 그 점에서 되게 세련됐다고 생각한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올드머니 대 뉴머니, 그 되게 가정적이고 되게 보수적인 미국의 가치관과 그다음에 새로운 가치감의 부딪힘을 상징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점에서 진짜 이 영화가 되게 깊이가 있고 되게 세련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진짜 재밌네요. 그거를 달 착륙과 음모론을 합쳐서 지금 그 화두를 던진 거잖아요. 배경은 1960년대로 해서. 그래서 저는 왜 켈리의 직업을 마케터로 설정을 했을까? 그게 가장 궁금했는데요. 뭔가 거기에도 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96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1960년대 뭐냐면 소위 굉장한 냉전 시대였다고. 그때 미국이라는 이를테면 자본주의를 상징할 수 있는 가장 그 상위의 직업군이 마케터, 광고쟁이라고 불리우는 광고업자들이었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드라마 중에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 중에 매드맨이라고 있잖아요. 매드맨이 바로 이 시기에 광고업자들을 그 매드맨이라고 불렀거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보면 현재 미국의 산업 구조에서 가장 프론티어는 누구냐? 마케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케터와 이 나사의 그 책임자라는 가장 전위에 서 있는, 미국 사회 가장 전위에 서 있는 전혀 다른 사람 둘을 엮음으로 인해서 당시 미국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저는 되게 2024년도 영화 같다라는 생각이 거기서 들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미국과 소련의 이 우주 경쟁을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잖아요. 네. 또 유학하니까 또 미국에 대해서 또 잘 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자, 해석 들어갑니다. 감독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스푸트닉 맞지? 거기에 라이카가 먼저 타고 무인 우주선을 소련이 먼저 쏴올려 갖고 그때부터 이제 두 나라가 경쟁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유인 우주선을 러시아가 먼저 쏴올렸고 거기에 유리겔라였나? 누가 뭐요? 아니야 가리겔라. 달에서 숟가락을 이렇게.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가리겔라인가 유리겔라. 그 중에 한 명이야. 자, 방송에 쓸 수 있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 냉전 시대의 핵심은 양쪽 다 핵이 있기 때문에 진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둘 다 망하는 거야. 그러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경쟁을 해서 둘 중에 누구의 체제가 더 우월한가라는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약간 뽀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스포츠 경기. 그래서 왜 우리나라도 그거 있잖아. 북한이랑 하는 경기는 져서는 안 되고 일본이랑 하는 경기는 져서는 안 되는 어떤 게 있는 것처럼 미국과 소련이 당시에 모든 게 경쟁일 때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드디어 57년 10월 4일에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해서 지구 궤도를 돕니다. 근데 당시에 그 스푸트니크는 그 쏘아 올릴 수는 있는데 내려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폭파돼서 떨어져 내려오는 거지. 그때 라이카가 탔어. 아니야, 그건 스푸트니크 2호. 그때 라이카가 타서, 그러니까 인간을 실을 수는 없으니까 라이카라는 강아지를 실은 거예요. 그래서 라이카라는 강아지가 우주궤도에서 죽기로 운명되어져서 올라간 거예요. 되게 슬픈 일이죠. 그런 식으로라도 어떤 식으로든 이 스푸트니크 1호와 2호를 연속으로 발사해내면서 소련이 앞서기 시작한 거죠. 우주 경쟁에서. 그러다가 끝내 이제 보스토크라는 우주선을 타고 유리 가가린이 유리겔라 아니야? 비슷했어. 유리 가가린이 전 세계 인류 최초의 우주인이 된 거죠. 그래서 지구 궤도로 올라가서 완벽하게 운행을 하고 이제 안전하게 지구로 착륙했어요. 그렇게 우위를 선점하고 있었던 그 상태에서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60년대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달에 보낸다. We choose to go to the moo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해내겠다. 그래서 뉴 프론티어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나사와 이렇게 끊임없는 우주선 발사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아폴로 11호 발사 계획의 시점까지 오게 되는 거죠. 누나 유튜브 하면 진짜 유튜브 하고 있잖아. 야 유튜브라. 12, 11, 10, 9. Ignition sequence start. 6, 5, 4, 3, 2, 1, 0. 그리고 1969년 7월 16일 사령선, 기계선, 달 착륙선으로 이루어진 아폴로 11호가 로켓에 의해서 발사가 되었고요. 그 영화에도 나오는 세 사람이죠. 선장 릴 암스트롱, 또 사령선의 조종사 마이클 콜린스, 또 토이스토리 버즈의 모델이라고 하는 달 착륙선 조종사 버즈 올드린, 이 세 사람이 달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9년 7월 20일 닐 암스트롱은 달에 역사적인 인류의 첫 발자국을 찍으면서 미국이 달에 사람을 보낸 첫 번째 국가가 되는 영광을 안겨줬는데요. 그때 남긴 이 명언이 아주 유명하죠.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이들은 성조기를 세우고 인증샷을 찍고 그리고 21.5kg의 달 모래를 채집하는 후에 무사히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영화에서도 잠깐 나오긴 한데 그날 전 세계가 미국의 아폴로 11호 발사를 모두 숨죽여 지켜봅니다. 실제로 나사는 전 세계 약 6억 명. 와 그때 전체 인구가 몇 명이야? 6억 명이면 사실 그 당시 엄청난 인구인데 근데 TV 산 사람들은 다 본 것 같아. 그렇지. 한 6억 그러니까 대 그러니 정도. 왜냐면 그때 TV 보급이 그렇게 이루어질 때가 아니까 6억 명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야. 우리나라에서도 흑백 TV를 통해서 아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중계를 해줬어요. 중계를 해줬대요. 누나가 봤대요.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해냈죠. 아 누가 봤어? 내가 그때 3살 때도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왜 이거를 사기극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미국 작가인 윌리엄 찰스 케이싱이 1974년에 우리는 달에 가지 않았다라는 책을 출간한 게 이제 이 음모론의 시발점이에요. 저 책을 봤거든요. 네. 저도 믿었어요. 저 책을 읽고. 그래서 이제 그 이 음모론자들의 얘기는 그 공기가 없는 달에서 어떻게 성조기가 펄럭거리냐. 그다음에 발자국이 어떻게 이렇게 선명할 수 있냐. 그다음에 하늘을 보면 별빛이 하나도 없고 그냥 시커먼 하늘이다. 그다음에 발사대 없이 어떻게 지구로 복귀했느냐. 그러니까 달에 발사대가 없는데 달에서 어떻게 달의 중력을 뚫고 위로 올라가서 지구까지 올 수 있었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봤던 그 달 영상이 스탠리 큐브릭이 연출한 그 영상이다라는 이제 음모론까지 나왔다고 해요. 아니, 근데 저도 믿었어요. 스탠리 큐브릭이 연출했겠구나. 이 영화 보기 전까지만 해도 음모론자였잖아요. 근데 68년도에 개봉한 스탠리 큐브릭의 2001년 스페이스 아디스라는 영화 때문에 음모론이 나오지 않았을까. 너무 잘 만들었고 너무 앞서간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도 그러잖아. 스칼렛 요한슨이 섭외한 관광검색이 되게 막 까다롭게 보니까 I think we should have gotten Kubrick. 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사실 이 음모론은 되게 유명한 음모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음모론들이 이제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근데 왜 이런 음모론에 대해서 나사가 따로 공식적인 발표나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괜히 또 얘기를 덧붙여봤자 네, 그러니까 말만 나오니까. 더 뭔가가 더 만들어지겠죠. 뭘 하- 이런 거지. 주성철 외계인이다. 라는 음모론에 대해서 난 믿어. 음. 성철이가 굳이 자기 입장을 발표할 필요는 없잖아. 진짜 하면 진짜 재밌겠다. 진지하게. 나 옆에 서 있어 줄게요. 저는 외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런 거 아닐까? 이게 재밌는 거는 이제 그렇게 음모론을 철저히 외면해온 이 나사에서 이 영화 제작에 엄청난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작진은 국가 기록에는 남아 있지만 다른 어떤 영화도 나온 적 없는 영상을 나사로부터 제공받아서 이 영화에 쓸 수가 있었고요. 또 나사의 중계로 이 아폴로 시절 항공 우주국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여러 기술 고문들을 만나서 영화를 더욱 현실감 넘치게 만들 수 있었다고 하죠. 아니 근데 사람들 왜 이렇게 음모론에 열광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걸 계속 끊임없이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 심리는 뭐지? 그 영화에 정말 중요한 대사가 하나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되게 당대성을 가진 대사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믿지 않아도 진실은 진실이고 다들 믿어도 거짓은 거짓이다.
지금 그 전 세계가 다 아는 유명한 음모론을 다룬 영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음모론을 소재로 진실이 왜 중요한가를 얘기하는 그런 영화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디어상에 등장하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옳고 그름을 가려낼 줄 아는 능력이 사실 요즘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를테면 가짜뉴스도 많고 그런 면에서 또는 어떻게 팩트를 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것까지가 이 영화에서 되게 많이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반세기가 지나도록 여전히 뭐 이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사실 그만큼 믿기 힘든 일을 해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 같아. 네. 그렇지. 인류가 이제 밤하늘을 보면서 아 별도 발레가 아니라 저 별은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을까? 저 별까지 가려면 어떤 속도로 얼마 동안 가야 있을까?를 생각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인류가 엄청나게 과학기술 문명이 진보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이제 우리가 어떤 우주인과 만나서 서로 간의 예의를 다하며 악수를 하는 날이 언젠가 오겠죠. 네. 네, 오늘 주제가 주제인지라 이원석 감독님하고 음모론을 얘기하다 보니까 아 정말 저도 모르게 순간 진실을 놓칠 뻔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재미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녹화가 특히 이원석 감독님 오늘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나오셔서. 아, 저 오랜만에 와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우리 누님이 말씀하신 진실은 진실이고 거짓은 거짓이다. 거짓은 거짓이다. 사는 사녀 물은 물이다. 그죠? 네. 그 말이 정말 이 영화를 보면서 가슴에 딱 와닿고요. 네, 정말 이 영화 플라이 미 투 더 문은 극장에서 보기를 꼭 권해드리고요. 7월 12일 날 개봉이니까 모두들 예매 서두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